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40조 원이었고요. 전기차 회사 치고 꽤 많이 벌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하도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위키피디아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1등으로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가 바로 테슬라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부분만 제가 이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회사이다. 그래서 만약 초보 투자자라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에 대한 동영상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숫자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머스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꿈과 희망,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얼마나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보여주는 리스트거든요. 근데 테슬라에 195억 달러인데 이게 28조 원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28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야, 진짜 제가 이거를 보고 야수의 심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어디에 투자했냐면요, 반도체 주식의 3배 상품이 ETF. 그러니까 반도체 ETF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만큼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이만큼 떨어지면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더 높은 상품에 이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테슬라에 2배 투자하는 상품. 테슬라가 올라가면 이것도 2배 올라가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이것도 2배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제 심장은 새 같거든요.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품에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면요, 오이경 채널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이 채널을 누굴 위해서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초보들, 저같이 보수적이고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은 회사를 그 투자를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금을 최대한 그 보존하고 싶고, 이렇게 변동성 이렇게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오이경 채널을 봐야 되지. 나도 이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면 오이경 채널 지금 당장 끄세요. 구독 취소 누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비자 같은 회사,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네. 비자,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에 대한 그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하는데, 야수의 심장을 담기에는 이 채널의 그릇이 매우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동영상에서도 제 테슬라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40조 원이었고요. 전기차 회사 치고 꽤 많이 벌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원래 10%였는데 5.8% 정도 된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야, 반토막 나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겠지 했는데 겁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한국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갈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주가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냐? 테슬라는 이제 그 약속한 미래가 되게 많아요. 약속한 미래.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로보택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 있어요. 제가 뭐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로봇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오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2만 달러짜리 로봇이에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죠. 이 로봇이 그 뭐 청소도 대신 해주고 요리도 대신 해주고, 그 예를 들어서 이모님 한 분 그 계셔서 이렇게 청소하고 하시면 이제 연봉이 거의 한 뭐 3,6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3,600만 원인데 이 로봇을 3천만 원 한 번 쓰면 이게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가성비 더 좋죠. 광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로봇이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VR을 착용하고 이걸 조정을 한대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아, 지금 로봇은 너무 이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중국한테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데이터 모으는데 미국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나의 개인정보 이런 거를 그 보호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중국보다 많이 못 모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CCTV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비아드 차를 시승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중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나면 진짜 괜찮은 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였냐면요. 이 운전석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앞에 카메라가 하나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카메라는 도대체 뭔가요? 했는데 내가 졸고 있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정보, 내 데이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다 분석하려고 그 카메라를 씌운 거예요, 솔직히. 어찌됐든 그만큼 중국에서는 카메라 어디든 설치해가지고 나는 정보를 엄청나게 모을 거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알고리즘이 더 좋아져가지고 자율주행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로보택시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이미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 우버가 어떻게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로보택시를 만든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은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진짜 누가 뭐래도 리스크가 높은 회사예요. 100% 이렇게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재산의 20% 테슬라 넣는 거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근데 50%는 뭐 안정적인 뭐 그 자산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뭐 금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28조 원 넣었다는 뜻은 올인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10%만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 믿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으면 10%만 있어도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10%가 그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400조 원의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75%로 압도적인 숫자로 이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 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다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소유하는 게 이제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시라 가지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나 이제 테슬라 대표이사 그만둘래 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하나당 $500인데 난 그냥 이때 팔래 해가지고 꺽 하고 이게 그 삼키고 나머지 그 테슬라 주식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hope for the best, 최선을 희망을 하고 plan for the worst, 최악을 대비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worst거든요.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설마 그럴 일 있겠어 해가지고 막 그 올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그러기에는. 단 만약 그 테슬라 주식을 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260에 살 것 같거든요. 만약 산다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초보 투자자다, 그런데 테슬라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첫 번째, 많이 떨어질 때 사라. 예를 들어서 뭐 260에서 뭐 300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조금 들어가라. 자산의 한 10% 내외? 한 20%까지? 근데 그 이상은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트만 봐도 변동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근데 그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각도가 가파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각도가 엄청나게 막 가파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겠죠. 야, 설마 260까지 내려가겠어? 최저점을 보시죠. $100까지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120까지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200까지 내려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260까지는 왜 못 내려갑니까? 지금 그 테슬라하고 그때 테슬라하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로봇하고 이제 로보택시 시대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빼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차가 덜 팔리고 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이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